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셨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어요. 자, 엄마의 유형 듣고 나니까 아이 유형 엄청 궁금하시죠? 그렇죠. 엄마가 있으면 아이가 있고 엄마와 아이 사이의 문제. 문제라고 하기는 트러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아. 위해서 요 애니어그램이 필요한 거고 네. 아이의 성향과 엄마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도 내려주셨으니까 네. 정말 훌륭한 책이고요. 되게 감사한 궁금점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진희 저자님. 그래서 성격 유형별 아이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이것도 장형 아이부터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역시 8유형? 하나를 가르쳐주면 9개는 안 해요. 일단 근데 아이의 유형을 알아보기에 앞서 하나 이제 저희가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미 좀 약간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굳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사실 검사할 때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유형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많이 바뀌겠죠. 또 그렇죠. 질풍노도의 예, 시기도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는 7번이라고 하시는데 박은경 강사님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또 뭐 사춘기도 겪고 뭐 입시도 겪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많이 그래서 아이한테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형보다는 성향, 이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장형인 8유형. 8유형 하면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에너지, 힘. 에너지. 맞습니다. 예, 저는 한글로 나올 줄 알고 힘 기대하고 있다가 에너지라고 해서 땡 할 뻔했네요. 땡. 맞습니다. 힘, 에너지. 결국 8유형들이 에너지가 많은 리더형 아이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반에 가면 그런 애들 보여요. 예, 그래서 어떤 성향인지 얘기해 볼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인 성향.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친구들을 내가 보호하겠어 하는 리더형 아니고 보스형 아이. 리더형 아니고 보스형. 힘이 있습니다. 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키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다 드리면 너무 책을 스포하는 것 같아서. 책을 또 보셔야 되니까 네.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해주래요. 선의의 거짓말 안 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한 거. 왜냐면 본인이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조근조근 차분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맞서지 말고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제일 많이 기다려줘야 할. 그럼 잘 기다려주는 그 엄마랑 만나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우리가 막 연결시켜줘야 되니까요. 자, 9유형. 사랑의 짝대기? 코칭의 짝대기. 코칭의 짝대기. 9유형의 성향 한번 볼게요. 그 키워드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고 온순하고 평화형.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순하고 갈등도 없고 어떤 친구와도 잘 지내는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아이.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희 아이 중에. 듣고 있니 딸? 막 이런. 그리고 잘 나서지도 않고요. 친구 아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잘하는 아주 무던한 아이라고 해요. 이런 성향은. 그래서 이 유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아이한테 막 보스형으로 리더형으로 뭔가 나서서 해봐 자꾸 이렇게 푸시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이 아이한테 뭘 안 하면 좋을까요? 딱 나오네요.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느린 경향이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도와주래요. 같은 9번 유형의 엄마와 아이가 만나면 성향을 아니까 또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유형 아이는 원칙적이고 완벽 추구형 아이래요. 맞아요. 완벽. 자, 엄마가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그 1번 유형의 아이도 착하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는 모범적인 아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잘한대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유형이래요. 자, 1번 유형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딱 나왔어요. 정말요? 실수해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누구나 음.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실수 오케이. 완벽한 아이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책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려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래요. 그러면 좀 많이 편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해를 해주니까. 자, 우리 쿠나님이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이번 아이는 도우미형 아이래요. 아이인데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친구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워낙 인정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도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그래서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도움을 주는 아이도 생각나는 아이. 계속 자기한테 괴로운 일을 상담하러 온다며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때니까 근데 엄마 내 얘기를 정작 할 데가 없어. 슈퍼 상담가 필요해. 그래서 네. 저것도 성격이구나. 그래서 와서 자기 힘들고 뭐가 힘들고 울고불고 하고 간대요. 그래서 정작 내가 힘들 때 얘기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준대요, 잘.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저도 이제 집단 상담도 해보고 개인 상담을 해보면 저의 성향으로는 개인 상담을 하니까 너무 이 아픔이 공감이 돼서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보다는 집단 상담이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본인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를 좀 찾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 만약에 친구한테 안 되면 엄마가 좀 들어주면 좋겠네요, 이 아이는.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유형 가보겠습니다. 2번 유형 아이의 그 코칭해주는 거. 코칭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네. 아이의 욕구를 자주 물어보래요. 질문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냥하게 대화해주래요. 그렇죠. 상냥한 아이한테는 더욱더 상냥하게. 친구들을 살피다 보면 네. 자기의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 안 할 수가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배려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의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물어봐주면 아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질문 때문에도 되게 따뜻해지는데요. 코나님 입맛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저 같은 3번 유형 아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내는 성취 지향형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다재다능형 아이래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경쟁도 되게 즐기고 외적인 이미지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딱 보니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나긴 났는데 작가님이 쓰신 것도 그 말이 있네요. 네. 그 너무 과한 인정과 칭찬은 성취 중심 사고를 강화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어로 칭찬해 주래요. 너무 칭찬해 주면 저는 되게 단순하게 칭찬받기 좋아하니까 칭찬 많이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성취 중심으로 가고 가정에 대한 거를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이야기해 주라고 하시네요. 해줘야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상처받는 친구도 나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주변 돌아보지 못해. 자, 4유형 가보겠습니다. 네. 특별함을 추구하는 창조형 아이. 미래인재요? 네, 아주 특별한 아이죠. 성격으로는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나고 창조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친구들 중에 4차원 친구들 약간 이런 4유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는 그 상상의 세계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인정해 하고 지지해 주라고 아. 하시네요. 그리고 감정을 공감해 주래요. 또 빨간 머리 떠오르네요. 빨간 머리 애니어그램 시켜봐야겠어요. 오유형, 지적 호기심이 강한 탐구형 아이. 아, 공부 잘하겠는데요? 네, 그 리아스에게도 탐구형 아이 있거든요. 현실 탐구형. 그러니까 실제형 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골똘히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색형 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왜 그런지 꼭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 아, 갑자기 똘똘이 스머프가 생각나요. 그러네. 호기심 많고. 네, 이 오유형에게는 어떤 코칭 좋을까요? 그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거를 이해해 주라고 하고 아, 그 엉뚱한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래요. 에리슨? 그렇군요. 저 알 좀 품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럼 6번 유형 가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노력형 아이. 아주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아이인데요. 대신에 두려움이 많아요. 아까 그 6유형은 안전 추구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를 할 때는 잘 물어볼 줄 아는 신중한 아이, 항상 안전을 추구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신중하게 하고 이런 어른스러운 아이한테는 어떻게 코칭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갖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래요. 아, 그 두려움을 좀 많이 좀 없앨 수 있게. 그리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뤘다면은 칭찬을 충분히 해주래요. 아, 네. 그러면 조금 그 두려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 박윤건 강사님이 이 유형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우리들의 국민 유재석, 국민. 네. 그다음에 뭐 소녀시대의 그 막내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유형들이 되게 안전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느낌. 자, 저는 약간 6번 같기도 한데 2번이 나온 게 두려움 많으시군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닥쳐서 하는 거 막 이렇게 급하게 막 그 시험 보기 전에 막 초치기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전 되게 잘했는데. 미리미리 해야 전 돼요. 벼락치기에 강한 인간이었어요. 압박당하면 힘들어요. 압박당할 때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 그러시구나. 압박을 그래서 저 하는 마감에 되게 강한 스타일.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재밌는 7유형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떠오르는데 유쾌하고 다재다능한 모험형 아이인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고요. 유쾌하고 낙천적인 아이예요.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새로운 거에 관심도 많고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 차분하게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왜냐면 우리 아들 딱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억수로 오면 사실 그 비가 억수로 오는 길을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기 안전을 추구하는 6번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렇죠. 못 이거 나가요.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럴 텐데 그 우산을 쓰고 그 우산에 비를 맞는 곳에 손을 딱 대고 한 바퀴 돌더라고요. 너무 신이 난다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하수구가 있었는지 알 것 같다. 하수구가 없으면 물이 넘치겠네. 이런 되게 재밌는 4차원적 얘기를 딱 하면서 쟤는 어떤 상황에서 인생이 즐겁구나. 유쾌하구나. 훌륭한 성향이에요. 네, 이런 성향 어떻게 조금 코치해 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혼내지 말래요. 맞아요. 혼을 내면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그렇죠.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형이 더 좋은 거지? 막 그런 뭐 공부를 잘하는데 5번 유형이 좋을 것 같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왠지 4번 유형이 좋을 것 같고 네, 되게 책임감 넘치고 이렇게 꾸준히 가려면 6번 안전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인생이 즐거우려면 7번 막 이렇게 되지만 각각 서로 다른 개성이 있을 뿐이지 어떤 성격도 좋고 나쁨도 없고 더 낫거나 우월한 성향도 없다는 거래요. 그걸 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발현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네요. 그래서 이 유형을 들으면 꼭 요런 쪽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우냐면 음. 인간 삶의 중요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본능에 의존하면 장형. 아. 네, 그냥 일단 뭐 발부터 나가는 거죠. 음. 감정에 의존하면 가슴형. 음. 그리고 이제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면 머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숫자 이 검사 지수로는 7번과 3번이 동시에 나왔는데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약간 논리적인 사고보다 약간 감정이나 감성에 되게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가슴형. 예, 저는 역시 가슴형이더라고요. 음. 2번, 3번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 이제 7번은 제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제 아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코나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코칭하는 방법의 그 첫 번째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근데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엄마를 파악하고 아이를 파악하고. 그래야 코칭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향 파악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네요. 그 선천적이나 유전적으로 기본 유형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성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이런 유형이야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몇 번의 유형의 성향이다라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거 되게 못하는데 아이 그 교육의 핵심은 기다림이다. 네, 이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이 거의 80%라고 하잖아요. 아이 키울 네. 때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생각보다 두껍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부록이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뒤에 아이의 관찰 기록지라는 오. 양식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 기록지를 좀 세세하게 좀 기록하면서 기다리면서 관찰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 관찰.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근데 요즘 책들의 특징이요. 이렇게 네. 부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아마 책을 좀 현실적이고 음. 필요한 책들을 많이 찾나 보죠. 활용하고 싶은 것들을 네. 기록할 수 있게 이런 기록지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코칭의 기본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거다. 아, 경청이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어떤 말을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 가서 들었는데 아이가 와서 잘 깎던 손톱을 깎아주세요라고 손톱 깎기를 내밀 때는 손톱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랑 눈 맞춰주세요. 날 좀 바라봐 주세요. 그런 이런 거래요. 뜻이네요. 네. 가끔 너 할 줄 알잖아 하고 내쳤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또 저는 미안해지네요. 저는 혼자 자기 무섭다며 엄마 방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했던 딸내미를 밀쳐내셨군요. 왜냐면 침대에서 3명이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 가끔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는 거는 무조건적인 공감. 아, 지금 이제 손톱깎이 내밀었을 때 그래라고 깎아주는 그 공감해주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질문법으로 묻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 화세당하는 질문으로 무엇이 어떤 이렇게 이제 질문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왜 why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요 3가지 방법으로 해야 아이가 깊게 생각하고 사고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질문법도 질문법이고 그림책 같은 거 아이하고 나눌 때도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들이 느끼는 대로 놔두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아이를 이끌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림책은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위한 책이래요. 그냥 교훈을 준다거나 그거는 어른들이 해석하고 그쵸. 느끼는 자꾸 거기서 거고.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똥에 대한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강아지 똥이 마지막 장면에 민들레를 이렇게 감싸 안고 그 내리는 비를 다 막고 걔가 잘게 부서져서 그 민들레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민들레가 꽃을 피우거든요. 희생하는 촛대불꽃 그쵸. 같은. 그럼 어른들은 희생하는 음.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꽃을 피우게 살아야 돼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단지 똥이다. 어쩐지 우리 집에 있어요, 강아지 똥.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아 강아지 그냥 똥. 똥이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이입한 네. 건데 아이들이 느끼는 대로 놔둬야지 어. 이거는 희생하는 모습이란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아들은 그거를 똥으로 보고요. 음. 저는 그걸 필독도서로 봅니다. 이게 엄마와 아이의 그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죠. 네. 그럼 7번째는 뭘까요? 무엇이든 아이를 칭찬해 주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아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피드백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일관성 있는 찔리네요. 아이 변화를 위한 시도. 그다음에 의사소통법을 코칭해서 피드백하는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엄마의 행동은 뭐 판단이 우선되어야 아이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할 수도 있도록 코칭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서로 피드백을 좀 해줘야 되고 아이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좀 본인 스스로 느낀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핵심 포인트. 네. 나 전달법. 그거 네.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나 전달법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대화법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엄마의 유형도 알아보고 아이의 유형도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코칭도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칭찬해주기 하고 네. 그다음에 마음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에 공감해주라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마음에 네. 와닿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이해했고 마음에 와닿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로 가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지만 알고도 안 하는 사람과 모르고 못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알고 있죠?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도록 우리 엄마에 맞춰서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성향에 맞는 맞춤 코칭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총 3부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총 3부에서 그 3번째는 그 각 상황에 맞는 처방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고마운 책인지 뭐 아이들 성교육을 해야 할 때 뭐 아이가 갑자기 이불에 오줌을 쌌을 때 이 상황별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상황에 맞는 엄마 해결법 이런 게 있어서 되게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그래서 네. 요거 보면서 코칭은 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쵸. 보통 발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하부르타, 유대인식 교육 엄마들이 하부르타, 관심 아주 많으신 하부르타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하부르타식의 교육을 하면 너무 좋겠구나.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들이 질문법을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맞아. 예스노로 나올 수 있는 질문밖에 안 해봤죠 저희가.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말할 수 있게끔 엄마가 아까 뭐 what, why, how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저희 감사일기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3가지 정도만이라도 아이들한테 하루하루 그 느낀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써보게 하고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면 엄마의 욕심일까요? 욕심일 수도 있죠. 잘 따라주는 아이라면 정말 네. 좋은데 하루에 1개씩이라도 어떤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 저희가 1, 2부는 좀 많이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상황별 대처법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어그램 코칭맘 책을 통해서 쭉 들으시면서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대략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느끼신 거를 아이와 같이 실천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 여기 책의 부록도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